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산림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인공조림과 비교한 천연갱신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공조림과 비교한 천연갱신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생산된 목재가 균일하다입니다. 천연갱신은 자연적 과정으로 숲이 갱신되므로 생산된 목재가 다양하고 불균일합니다. 인공조림과 달리 조림 실패 위험이 적고 생태계 보호에 유리하나 숲 조성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균일한 목재 생산은 인공조림의 특징으로 천연갱신은 자연적으로 다양한 수종과 크기의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목재의 균일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비벌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비벌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벌채목의 반출용이입니다. 예비벌은 천연갱신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잔존목의 결실 촉진, 부식질 분해 촉진, 어린나무 발생 환경 조성이 주목적입니다. 벌채목의 반출용이는 예비벌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효과입니다. 예비벌은 주로 천연갱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작업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나무의 용기묘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소나무의 용기묘 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겨울에는 생장을 하지 않으므로 관수하지 않는다입니다. 소나무 용기묘는 겨울철에도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므로 적절한 관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겨울에는 과도하지 않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시비는 관수와 함께하며 하이포넥스나 BS 그린을 사용하고 상토는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을 1대1대1로 배합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묘포지 선정 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묘포지 선정 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토지의 물리적 성질보다 화학적 성질이 중요하므로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묘포지는 물리적 성질이 화학적 성질보다 중요하며 과도하게 비옥한 곳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양토나 사질 양토로 관배수가 용이하며 1도에서 5도 경사지로 국부적 기상 피해가 없는 곳이 적합합니다. 너무 비옥하면 묘목이 연약하게 자라 이식 후 활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국화가 성숙한 후에도 오랫동안 모수에 부착되어 있는 수종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화가 성숙한 후에 10년 이상이나 모수에 부착되어 있어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고 산불이 나면 인편이 열리는 수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방크스 소나무입니다. 방크스 소나무는 국화가 성숙 후 10년 이상 모수에 부착되어 있으며 종자의 발화력이 유지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열에 의해 인편이 열리면서 종자가 산포되는 특징을 가진 내화성 수종입니다. 이는 산불 후 빠른 갱신을 위한 자연적 적응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하는 수종을 찾는 문제입니다.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나무, 자작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자작나무는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하는 수종입니다. 전나무, 삼나무, 가문비나무도 개화 후 잉년에 결실하지만 아카시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는 개화 당년에 결실합니다. 이러한 결실 특성은 종자 채취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침엽수 가지치기 방법으로서 적당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침엽수 가지치기 방법으로서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침엽수 가지치기는 줄기에 밀착하여 평활하게 자르되 수피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의 기부에서 깨끗이 절단하여 상처 치유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를 남기거나 수피를 손상시키면 부패가 발생하거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수종별 무기양료의 요구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수종별 무기양료의 요구도가 적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입니다. 무기양료 요구도는 수종의 생장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소나무는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 요구도가 낮고 자작나무는 중간, 백합나무는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여 요구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지적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묘목의 표기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된 만 3년생의 묘목의 표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1입니다. 묘목 표기는 파종상 재배기간 대시 판가리상 재배기간 순서로 표기합니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재배된 만 3년생 묘목은 2-1로 표기합니다. 이는 묘목의 이력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준 방법으로 묘목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10번째 문제는 미래목의 구비요건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미래목의 구비요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위 잎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은 것입니다. 미래목은 장내 수확할 우량목으로 상층의 우세목이며 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고 병충해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주위 잎목과 비슷한 수고를 가진 것이 적합하며 월등히 높은 것은 부적합합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풍해나 설해를 받기 쉽고 균형 잡힌 생장이 어렵습니다. 11번째 문제는 종자 발화 시험 기간이 가장 긴 수종들을 찾는 문제입니다. 종자 발화 시험 기간이 가장 긴 수종들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나무, 삼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삼나무는 종자 발화 시험 기간이 20일에서 28일로 가장 긴 수종입니다. 곰솔도 비슷하게 길지만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는 7일에서 14일, 일본 잎갈나무와 가문비나무는 14일에서 21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발화 시험 기간은 종자의 품질 검사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12번째 문제는 TR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TR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TR율의 값이 클수록 좋은 묘목이다입니다. TR율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비입니다. 값이 클수록 지상부가 과도하게 발달한 것으로 좋은 묘목이 아닙니다. 질소질 비료 과용 시 TR율이 커지며 좋은 묘목은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합니다. 이식 후 활착률을 높이려면 적정한 TR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13번째 문제는 모수 작업에 변형된 갱신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모수 작업의 모수 본수보다 많은 모수를 수광 생장을 촉진시켜 다음 벌기에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잔목 작업입니다. 보잔목 작업은 모수 작업의 모수보다 많은 나무를 남겨 수광 생장을 촉진시키고 다음 벌기에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갱신을 실시하는 작업법입니다. 모수와 보잔목의 이중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제성과 갱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는 주로 뿌리를 이용하여 삽목하는 수종을 묻는 문제입니다. 주로 뿌리를 이용하여 삽목하는 수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는 뿌리 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한 대표적 수종입니다. 뿌리의 재생력이 강하여 뿌리를 잘라 삽목하면 새로운 개체가 발생합니다. 삼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는 주로 줄기나 가지를 이용한 삽목을 합니다. 뿌리 삽목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대량 증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예비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비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천연갱신 준비 단계로 임관을 열어주는 작업입니다. 예비벌은 천연갱신 준비 단계로 임관을 열어주는 작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제시된 선택지 중 틀린 설명을 찾아야 하는데 파일 내용이 잘려 정확한 오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벌은 잔존목의 결실 촉진, 임지 환경 개선, 치수 발생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6번째 문제는 종자의 저장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자를 장기간 저장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저온 저습 저장입니다. 종자의 장기 저장은 저온 저습 조건이 가장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 습도 5% 이하에서 저장하면 종자의 발화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종자의 호흡이 활발해져 저장 양분이 소모되고 발화력이 저하됩니다. 17번째 문제는 잎목 6종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잎목 6종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생장 속도를 늦춰 목재의 질을 향상시킨다입니다. 잎목 6종의 목적은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우수하며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높은 우량 품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생장 속도를 늦추는 것은 6종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빠른 생장과 우수한 재질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8번째 문제는 천연갱신의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천연갱신의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식재갱신입니다.
천연갱신의 방법에는 실생갱신, 맹아갱신, 근맹아갱신 등이 있습니다. 식재갱신은 인공적으로 묘목을 심는 인공갱신 방법으로 천연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천연갱신은 자연적인 종자 산포나 맹아 발생을 통해 숲이 갱신되는 방법입니다. 19번째 문제는 종자의 휴면, 타파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온 건조 처리입니다. 종자의 휴면, 타파 방법에는 저온 수면 처리, 온탕 처리, 황산 처리, 기계적 상처 내기 등이 있습니다. 고온 건조 처리는 오히려 종자를 손상시킬 수 있어 휴면, 타파 방법이 아닙니다. 수종에 따라 적절한 휴면, 타파 방법을 선택해야 발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번째 문제는 간벌의 효과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간벌의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분 밀도를 높여 단위 면적당 제적을 증가시킨다입니다. 간벌은 인분 밀도를 낮춰 잔존목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작업입니다. 간벌의 효과로는 개체목의 직경 생장 촉진, 수관 발달 촉진, 하층 식생 발달, 병충해 예방 등이 있습니다. 인분 밀도를 높이는 것은 간벌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